베이조스의 물리적 AI 회사 프로메테스가 단일 라운드에 120억 달러, 기업 가치 410억 달러로 월가 3대 기관의 자본을 끌어모았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 베이조스의 프로메테스가 누적 182억 달러를 모으며 월가가 물리적 AI를 인프라 자산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경쟁 심화. AI 가격 전쟁이 현실화되며 오픈 AI와 엔트로픽의 수익성에 구조적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셋째, 규제 강화. 미국 은행 당국이 금융권 AI 활용에 공식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자본은 왜 한쪽으론 쏟아지고 다른 쪽 가격은 무너졌는가? 지금부터 풀어드립니다. 어제 저녁 프로메테스의 120억 달러 조달과 월가 3대 기관 참여를 두 편의 쇼츠로 짚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자본이 한국 산업에 던지는 직접적인 시사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제프 베이조스와 전 베릴리 공동 창업자 빅 바자이가 세운 물리적 AI 회사 프로메테스가 410억 달러 기업 가치에 12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작년 말 62억 달러 1차 라운드에 이은 것으로 누적 조달액은 182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2026년 최대급 물리적 AI 라운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번 라운드에는 베이조스 본인과 함께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전통 월가 핵심 기관이 물리적 AI를 단순한 벤처 베팅이 아니라 인프라 자산군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명시적 신호로 읽습니다. 자본의 성격 자체가 바뀐 순간입니다. 프로메테스의 목표는 제트 엔진부터 신약 화합물까지 복잡한 물리 시스템의 설계와 제조를 자동화하는 인공 일반 엔지니어, 영어로 AG입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런던, 취리히에 15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베이조스는 조달 자본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 컴퓨팅 수요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발언도 있었습니다. 베이조스는 CNBC 인터뷰에서 AI의 생산성 향상이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노동 희소성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량 실업론과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지면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는 게 그의 논리입니다. 오늘 분석의 초점은 한국입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처럼 중공업 엔지니어링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에서 인공 일반 엔지니어가 상용화되면 고부가 가치 설계 인력 수요 구조가 직접적인 재편 압력을 받습니다. 위협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 실제로 오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6.31%, 현대로템은 10.67% 급등하며 엔지니어링, 방산 자동화 내러티브에 시장이 반응했습니다. 월가에서도 JP모건이 2.31%, 골드만삭스가 2.62%, 블랙록이 1.52%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골드만과 블랙록 같은 전통 대형사가 물리적 AI, 인프라에 본격 베팅한 만큼 국내 AI, 로봇, 자동화형 엔지니어링 관련 종목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농어가 한층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물리 인프라로 자본이 쏟아지는 그 시각, 정작 AI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본이 왜 정반대로 갈라졌는지 다음 장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가격입니다. 어제 본편에서 오픈 AI가 사용자 경쟁에 대비해 가격 인하를 검토한다는 소식을 다뤘다면 오늘은 그 인하가 본격적인 전쟁으로 현실화된 국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모델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며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오픈소스 모델과 유럽 경쟁사의 급부상으로 API 단가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수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를 상회하지 못하는 수익화 속도의 불균형이 핵심 우려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선도 기업들의 프리미엄 가격 모델이 구조적으로 흔들리면서 시장은 AI 모델 상품화, 즉 코모디티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모델 코드 자체로는 더 이상 높은 마진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경쟁 당사자도 확대됐습니다. 어제까지 오픈 AI 한 곳의 검토였다면 오늘은 중국, 구글, 메타가 동시에 가세한 다자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격 전쟁은 모두에게 같은 신호가 아닙니다. 외부에서 모델을 조달하는 기업과 직접 거대 언어 모델에 투자한 기업이 정반대 방향으로 노출됩니다. 데이터가 이 비대칭을 보여줍니다. 애널리스트들은 API 가격 하락이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처럼 외부 모델을 조달하는 기업에는 단기 운영 마진 개선 요인이지만
자체 거대 언어 모델에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 회수 일정을 늘리는 구조적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실제 시장 반응이 극명했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10.27%, 카카오는 5.6% 급등했습니다. 가격이 무너졌는데 외부 조달 진영의 주가는 오히려 치솟은 겁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큰 변수는 시차입니다. API 가격이 무너지는 속도와 수조달러 데이터 센터, 물리 AI 투자의 회수 일정이 언제 충돌하는지가 AI 섹터 전반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해석입니다. 앞선 프로메테스 라운드와 이 가격 전쟁이 사실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본이 쏟아지고 가격이 무너지는 격변 속에서 이번엔 규제 당국이 처음으로 공식 제동을 거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규제입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은행 규제 당국이 금융사의 AI 활용 전반에 대한 공식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신용심사, 고객 서비스, 리스크 관리 같은 금융의 핵심 기능에 AI가 급속히 도입되면서 당국이 알고리즘 편향, 설명 가능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단독 보도 형태라는 점은 규제 당국의 공식 액션이 임박했거나 이미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미국 은행권의 자산 규모는 23조 달러를 넘습니다. AI 도입 가이드라인과 감사 요건이 공식화되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산업 전반으로 전가되고 모델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요건이 기존 블랙박스 AI 솔루션의 대규모 교체 수요로 연결됩니다. 규제가 곧 비용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새 뉴스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자본은 물리 인프라로 쏟아지고 모델 가격은 무너지는데 그 사이로 신뢰와 검증의 비용이 새로운 청구서로 등장한 겁니다. 시장은 AI 감사 툴과 설명 가능성, X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직접 수혜 섹터 후보로 봅니다. 한국 시사점도 명확합니다. KB금융,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이 AI 신용평가, 챗봇, 이상거래 탐지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시점에 미국발 규제 기조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강화로 이어질 전례를 만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KB금융이 6.4%, 신한지주가 2.79% 상승하며 금융권 AI 흐름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컴플라이언스 비용 상승이 기존 AI 도입 투자의 ROI 계산을 전면 재검토하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가 오늘 2.36% 하락한 점도 규제와 검증 비용을 둘러싼 시장의 엇갈린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제 세 장면을 하나의 자본 지도로 종합할 시간입니다. 세 장면을 한 줄로 꿰면 이렇습니다. 같은 날 자본은 물리, 인프라인 프로메테스 182억 달러로 쏟아지고 소프트웨어 가격은 AI 가격 전쟁으로 무너졌으며 그 사이로 은행 AI 감시라는 새로운 비용축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장의 핵심 해석은 해자의 이동입니다. 모델 코드가 상품화되며 마진이 압박받을수록 전력, 데이터 센터, 물리 자동화처럼 복제하기 어려운 하드 인프라가 더 견고한 진입장벽으로 평가받습니다. 코드만으로는 만들 수 없는 해자를 물리 세계가 만든다는 논리입니다. 베이조스의 라운드에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동시에 줄을 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에 규제 강화는 AI를 싸게 쓰는 시대의 이면을 드러냅니다. 가격은 내려가도 검증, 설명, 감사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외부 모델을 조달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마진 개선 쪽으로, 자체 거대 언어 모델과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기업은 투자 회수 재계산 쪽으로 비대칭이 더 또렷해집니다. 데이터가 시사하는 관찰 포인트는 시차입니다. 무너지는 가격의 속도와 수조 달러 인프라 투자의 회수 일정이 충돌하는 그 지점이 다음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은 실제로 어느 종목과 ETF로 향하고 있을까요? 돈의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유입된 자본의 방향성은 뚜렷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마진이 아니라 전력과 데이터 센터, 물리 자동화 같은 복제 불가능한 하드 인프라를 향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프로메테스의 줄을 선 JP모건이 2.31%, 골드만삭스가 2.62%, 블랙록이 1.52% 상승하며 물리적 AI 인프라 베팅에 동조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엔지니어링, 중공업 내러티브가 더 강하게 비쳤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6.31%, 현대로템이 10.67% 급등하며 물리 AI 인프라 흐름에 편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외부 조달 진영인 네이버는 10.27%, 카카오는 5.6%로 가격 전쟁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같은 AI 흐름이 하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양쪽으로 동시에 갈라진 하루였습니다. 테마 ETF 관점에서 시장은 반도체 전반과 AI 전력, 그리드 인프라를 물리적 AI 베팅의 대표 통로로 거론합니다. 이 자본 흐름이 시장에 제기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격이 무너질수록 하드 인프라의 해자가 정말 더 견고해지는가? 다음 주 AI 반도체 진영의 데이터 센터 수요 신호가 이 동선이 유지될지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세 사건이 동시에 던지는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AI에서 복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시장은 상품화되는 모델 코드보다 전력과 데이터 센터, 물리자동화 같은 하드 인프라의 해자 프리미엄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찰축, 해자의 이동입니다. 두 번째 축은 가격 전쟁의 비대칭입니다. 애널리스트는 외부 모델을 조달하는 기업의 당이 맞은 개선과 자체 거대 언어 모델과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기업의 투자 회수 재계산을 서로 다른 잣대로 평가합니다. 같은 가격 하락 뉴스가 기업을 분류하는 렌즈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축은 규제가 만드는 새로운 비용입니다. 설명 가능성과 AI 감사 수요가 어느 솔루션 기업으로 향하는지, 그리고 미국발 규제 기조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번지는 시점이 국내 금융 AI 투자 회수 계산의 관찰 포인트라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 세 축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는 시차입니다. 무너지는 가격과 수조 달러 인프라 회수 일정이 충돌하는 그 지점, 이 간극이 다음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같은 날 자본은 물리 인프라로 쏟아지고 AI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모델이 상품화될수록 복제 불가능한 하드 인프라가 새 해자가 되는지가 다음 재평가의 분기점입니다. 이 흐름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